자, 그래서 오늘 실습이에요. 방금 전 내용 기억납니까? 우리가 인덱스가 뭐냐? 5분이면 끝날 내용을 1시간 50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게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용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다시피 기계과에서도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C라든가 매틀랩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해서 약간 해석학적인 느낌으로 뭔가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커리큘럼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배운 건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창컴 수업에서 파이썬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다뤄왔었던 내용들을 그런 다른 동네에서 무난하게 가져가시려면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우리가 지금은 인지하기 어렵지만 한두 개,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을 각을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초반에 다뤄야 되는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같은 것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과 전공은 아니고 이제 학부는 전자과 나와서 지금은 컴퓨터과에서 대학원생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예 납득을 못할 만한 내용은 또 아니고, 뭐 요즘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전부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약간의 사시문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시연을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이제 여러분 막 느낀 점 같은 거 적어서 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 뭐 이 부분 잘 모르겠다, 이런 거 같아, 그냥 넘어갔다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적어서, 저한테는 아니지만 그렇게 남겨놨었던 느낀 점 확인해 보면서 아마도 오늘 내용, 그 다음에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내용 정도까지 우리가 섭렵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지금 어쩌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전 수업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어느 정도는 자생적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진행해보고 중간고사 기간에 한번 또 불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땐 축제도 끝나는 기간일 겁니다. 그때 한번 마무리 준비해보고 시험 봐서 채점 해둔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진도는 나갈 만큼 나갔으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간단하게 만들면서 남은 반학기를 즐겁게 같이 보낸 시간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5-2까지는 조금은 무거운 내용, 약간 이론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덱스 얘기를 도입을 결국은 했어요. 뭔가 형식들 중에 어떤 형식 칸에는 인트값 3 하나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3 대신 5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 덩어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식 칸에는 줄줄이 우리가 뭔가 값들을 나열해서 적을 수 있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린 아까 전에 헬로 5글자 적혀 있는 걸 구경을 해봤고, 그 글자를 나열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id 값, 숫자들을 나열을 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존재할 때 이제 이게 만약에 사전이라면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각각의 칸에 대한 이름 같은 게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닌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각의 칸의 상대적인 위치에 해당하는 그 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써가면서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특정해서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0번째 id 값과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하는 값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인덱스 값이라고 불러요. 아유, 미안합니다. 앉아서 합시다. 이거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내일만 공부하면 월요일 휴일이죠. 잘 쉬다 오세요.
아유, 공부하면 축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파이썬의 기본 형식이랍시고 4가지 플러스 1가지를 구경을 해봤는데 걔네들을 2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가지고 바라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분류 얘기 잠깐 하고 거기서부터 살짝 요 시퀀스 형식이라는 친구들을 다루기 위한 문장이나 연산자나 함수나 또는 새로운 형식, 약간 유틸리티 느낌을 가진 형식을 확인해 보고 과제 넘버 2, 과제 설명서 확인하는 것까지가 오늘 실습 내용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적 있죠? 기본 형식, 다른 것도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가 요 4가지를 직접 적어봐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트 형식 있고 플롯 형식 있고 str 형식, bool 형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리터럴 적는 것도 가능하다 확인해 봤었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민증을 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던 타입 형식이란 것도 존재한다 같이 확인했었습니다. 자, 사실 요 4가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종류로 서로 분류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bool 형식이랑 int 형식이랑 float 형식은 숫자 형식, 영어로는 numeric type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 통속입니다. 얘네 셋은 서로 호환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반면 str 형식은 요 넷 중에 혼자서 뭐 숫자 형식이 아니라 시퀀스 형식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tr 형식 수식 값이 나오는 수식 더하기 int 형식 값 나오는 수식 했을 때 타입 에러가 뜨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타입 에러가 뜨는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int 형식은 숫자 형식인데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이라서 시퀀스 더하기 숫자에 해당하는 덧셈을 파이썬에서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퀀스 곱하기 숫자는 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퀀스 곱하기 int는 됐었죠. 별 곱하기 5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자, bool이 갑자기 int랑 한 통속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true 더하기 3 하시면 요 bool 형식 값 true를 int 형식 값 1로 간주하도록 파이썬에서는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3이 돼서 4가 됩니다. bool이랑 int랑 싸우면 int가 이겨요. 우성입니다. 그 다음에 1.5 더하기 false, 이번에는 float 형식이랑 bool 형식이랑 싸우면 float은 int도 이기는 애잖아요. 따라서 bool도 이깁니다. 그리고 이때는 bool 형식 false에 해당하는 float 형식 값은 0.0으로 쳐요. true는 1.0으로 칠 거고요. 그래서 1.5 더하기 0.0 해서 계산 결과 값은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ool 형식은 숫자 형식이기 때문에 int나 float이랑 마찬가지로 str 형식이랑 덧셈을 하는 건 막혀 있어요. 동등한 느낌의 타입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시퀀스 형식 해갖고 갑자기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뭐 숫자 형식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그 숫자들 그냥 평범하게 다루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형식, 여기서 시퀀스가 그 시퀀스예요. 그 값들 내지는 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그렇게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을 말해요. 그래서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하나를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입니다. 메모리 실제로 가도 헬로다 그러면 그 뭐 6 어쩌고 저쩌고 그 숫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요 시퀀스 형식을 다룰 때 여러분이 특별히 쓸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를 일단 처음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인터랙티브 아이들 켜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살짝 팁인데 제가 요거 .pdf 파일 만들 때 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PDF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pdf 파일, 우리 수업자료 슬라이드 .pdf 파일을 여실 때 저는 지금 보여드리긴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걔를 여실 때 여러분이 요즘은 PDF 엔간하면 다 아무 데서나 읽을 수 있잖아요. 크롬에서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별도의 리더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에지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 에지라는 웹브라우저를 써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LMS가 제공하는 이런 느낌의 서비스 말고 얘를 다운로드를 하는 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얘를 그냥 에지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대놓고 열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이 .pdf 파일을 연다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예시 코드랍식으로 적어놓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MS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pdf 파일을 MS에서 만든 웹브라우저로 열면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부대 지정하고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빠르게 우리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를 써본 거예요. 자, 일단 요 수식 메시지 대괄호 3 수식을 살짝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얘는 마치 3 더하기 5랑 비슷한 느낌으로 2항 연산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좌항은 여는 대괄호 왼쪽에 있는 거고 우항은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수식 메시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사전에서 메시지가 있나 확인을 합니다. 이 시점에 없으면 네임 에러가 뜰 것이고 지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d 값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에 가면 HELL로 5글자가 적혀있는 str 한 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연산자 우항에 있는 수식 3을 활용해서 인덱스 값 3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L 한 글자만 띄워가지고 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서 들고 오는 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소문자 L이 출력된 거고 얘는 요 헬로의 3번째 글자로서 지금 출력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ABCDE라고 적어보시고 대괄호 2 한번 적어보시고 대괄호 0 한번 적어보세요. 빠른 퇴근을 위해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메시지는 ABCD 메시지 대괄호 2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이거 있을까? 하면 무려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B가 나오지 않고 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0 하면 가장 앞에 있는 순서상으로 0번째에 있는 A 한 글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5글자짜리가 저기 담겨 있는데 그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한 글자만 들고 오고 싶을 때 우리는 대괄호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담겨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5글자가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거 들고 오고 싶다. 여러분은 대괄호 0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외국인 친구들은 되게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가급적 의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쓰지 않고 당분간은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아무튼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나오는 거 확인하셨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괄호 연산자는 역시나 연산자예요. 작은 수식들 모아서 큰 수식을 만들 수 있는 연산자고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얘는 마치 더하기처럼 2항 연산자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퀀스 칸에 담겨있는 내용물들 중에 원하는 하나를 꺼내오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렇게 메시지 대괄호 0 같은 느낌으로 대괄호 연산자로 구성해놓은 큰 수식을 대괄호 수식 정도로 부르도록 할게요. 이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일단 대괄호 왼쪽에 적혀있는 여는 대괄호 왼쪽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라면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그 시퀀스의 몇 번째 값을 꺼내올 거냐 인덱스 값으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자,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런 동네도 있어요.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통계용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1번째입니다. 근데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 맨랩에서는 그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 자바라든가 이런 엔간한 동네에서는 어떤 시퀀스가 존재한다. 순서로 다루는, 인덱스로 다루는 뭔가가 존재할 때 인덱스의 가장 앞에 있는, 시퀀스의 가장 앞에 있는 요소를 여러분이 고르고 싶을 때 인덱스 값 0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 중요하게 쓰이니까 여러분이 시작은 0번째 같은 느낌으로 지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요거 중간고사 때 개 털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답안 밀려 쓰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죠. 아주 그냥. 시작은 0번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조금만 더 살펴보기에 요것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 대괄호 수식을 적었어요. 좌항이 리터럴 3입니다. 3은 시퀀스 형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트 형식이죠. 숫자 형식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얘 지금 대괄호 수식의 좌항 자리를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식이에요. 숫자 형식 나오는 거니까요. 따라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nt object is not subscriptable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만 보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안녕 하고 대괄호 0 하면 파이썬 동네에선 안 해서 한국말 기준으로 0번째 글자를 예쁘게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세 글자짜리예요. 리터럴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365 하고 엔터 치면 자, 세 글자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하면 세 또는 글 또는 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인덱스랍시고 리터럴 365를 적어놓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는 새로운 오류인 인덱스 에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시퀀스에는 3개밖에 없는데 제가 365번째를 가지고 싶다라고 수식을 적고 엔터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지정한 인덱스 값은 선을 넘었다 정도를 벗어났다와 같은 느낌으로 인덱스 값과 관련한 문제, 인덱스 에러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오류 뭐뭐 확인해 봤나요? 네임 에러 본 적 있죠? 넘버 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적혀있지 않은데 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텍스 에러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타입 에러 본 적 있어요. int 더하기 str 할 때 본 적 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퀀스 형식이 필요한데 숫자 형식이 튀어나오면 역시나 형식이랑 관련된 오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 대괄호 안에 거기서는 인덱스 값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 시퀀스 칸에 적절하지 않은 시퀀스에 적절하지 않은 인덱스 값을 우겨넣으면 인덱스 에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시퀀스에서 여러분이 거의 뭐 5개가 들어있든 7개가 들어있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번째 딱 하나를 들고 와서 쓰고 싶을 때 대괄호 연산자를 쓰면 돼요. 근데 이번엔 새로운 문장을 하나를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을 for문은 어떤 시퀀스의 내용물 각각을 하나씩 꺼내와서 그 각각에 대해서 내가 들여쓰기 해둔, 지정해둔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실행되는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말고 컨트롤 N 해갖고 새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이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을 저라면 복붙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복붙하면 10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 해갖고 이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도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거 다 작성하면 F5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님들 복붙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타이핑한다고 경험치가 몇이나 늘겠어요. 그냥 영어 MMORPG를 하세요. 영타를 얻고 싶으면 영문 서버 배그를 하시거나 그러면 진짜 늡니다. 아무튼 대충 키보드 소리가 잦아든 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따박따박 I will find you 하고 1초 쉬고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실행해도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I will find you가 나왔냐라 물어본다면 MSG 안에 이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정도로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건 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0.1초가 아니라 0.5초로 하면 I 하고 0.5초 쉬고 띄어쓰기 하고 0.5초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0.5초 띄고 0.5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글자들 한 글자씩 화면에 보여주고 프린트하고 0.5초 쉬고를 언제까지 반복하냐? 마지막 마침표하고 0.5초 쉴 때까지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마침표하고 0.5초 쉬는 것까지 다 끝난 직후에 추가로 1초를 쉬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pdf 파일 받아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뜨면 성공이고, 그래서 실행 결과를 통해 갖고 요 for문이란 친구가 어떻게 실행되는 친구냐, for문의 실행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를 유출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while문, if문, 함수 정의 등등과 유사하게 이 for문이란 친구도 첫 줄 이렇게 적당히 적고 콜론 찍고 엔터키 치고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갖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or문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두 문장은 일단 이 MSG에 담겨 있었던 이 str 형식 합, 시퀀스 형식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 각각에 대해 I 프린트하고 쉬고, 띄어쓰기 프린트하고 쉬고, W 프린트하고 쉬고 와 같은 느낌으로 이 내용물은 이 각각의 글자들에 대해 한 번씩 한 번씩 실행됐다라는 걸 여러분 체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포문의 첫 줄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포문 첫 줄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 지금 for C in MSG잖아요. 그죠? 이걸 읽을 때 이 for 다음에 이 C라는, 여기는 여러분 사실은 자유롭게 아무 이름이나 정하실 수 있어요. 이 for를 읽고 C를 읽기 전에 이 사이에다가 each라는 영어 단어를 적어서 적혀있다 치고 읽으시면 깔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or each C 한 다음에 여기다 복수형 적당히 붙이고 in MSG까지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해라 와 같은 느낌으로 본문 첫 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 패치를 적용해 볼게요. 자,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 들여쓰기해 둔 밑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해라 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for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 갖고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갑자기 컬렉션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요거 여러분 집합할 때 본 적 있죠? 컬렉션 형식이라는 게 시퀀스 형식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모든 시퀀스 형식은 컬렉션 형식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컬렉션 형식의 일종이고, 따라서 for문을 가지고 다루는 게 가능한 형식입니다. 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 컬렉션이라는 단어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시퀀스 형식이지만 str 형식이 아닌 리스트라는 형식을 새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뭐 창의적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공창프라든가 그런 동네에서 시퀀스 형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값들을 담을 수 있는 형식들의 일종.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전과 같은 느낌의 그런 좀 더 복잡한 값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수업에서 폼은 언제 쓰냐? 시퀀스 형식을 다루고 싶을 때 쓴다를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폼은 어떤 시퀀스에서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적는 문장인데, 그때 값을 하나씩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꺼내온 값은 여러분이 지정한 for랑 in 사이에 적어둔 이름에다가 한 번씩 담아줘요. 달리 말하면 이거 지금 이 for문 첫 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일단 가장 먼저 MSG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0번째 글자를 I를 C에다 담습니다. C는 I를 해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C는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렇게 해서 C는 마침표까지 담고 내용물 한번 실행한 다음에 이제 C는 하고 뭔가 담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r문 전체 실행을 그 시점에 끝을 내게 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금 전에 저만 재밌는 거예요. 방금 전에 C는 대문자 I, C는 띄어쓰기, C는 소문자 W 이런 식으로 담아준다 그랬잖아요. for문 실행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지금 저 for문 전체 실행이 다 끝난 지금 타이밍에 C하고 엔터를 친다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가장 마지막에 담은 마침표가 들어있는 채로 for문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다루고 싶을 때 여러분은 포문을 적을 수 있어요. 값을 하나씩 꺼내와 주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다행히도 우리 첫 줄에서 지정한 그 이름에다 담아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C에다가 매번 담아줄 거예요. 물론 이 시점에도 실제로 담는 건 대문자 I 그 자체를 담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ID 값을 담기는 합니다. 그러려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포문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은 이런 느낌으로 C는 I에 성공했을 때, C에다가 뭔가를 담는데 성공했을 때마다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str 형식 값이 5글자짜리였다. 내용물은 정확히 5번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따옴표 해가지고 0글자짜리였다. 그러면 0번 실행되는 겁니다. 내용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은 순차분기 반복에서 반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쓸 수 있어요.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횟수만큼 여러 번 실행하는 게 가능한 문장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능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I will find you가 몇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딱 그 글자 수만큼 내용물 반복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C에다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담아가면서 내용물을 실행하는 것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 한글 패치한 요 첫 줄 읽는 방법만 들고 가시면 이 포문을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일단 요거 코드를 살짝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빠른 퇴근을 위해 되게 치사하죠. 이론 빨리 끝난다고 투표해 놓고 실습 빨리 시작하자 해놓고 알겠다 해놓고 이론 2시간 풀차지로 땡기고 좀 실습은 빨리 끝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눈으로만 구경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코드는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구절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ABC D, E 하고 엔터를 친다면 얘는 나한테 1 하고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뭐 ABC까지만 하고 엔터를 치면 0 하고 나한테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엘레펀트 철자 이건 맞나요? 이건 PH가 들어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2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미, C, C, P 같은 걸 적으면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 숫자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엘레펀트 하면 2가 나오고 미시시피 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마스터 리 하면 3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 자, 이번에는 내부에서 사용할 원본 시퀀스를 사용자한테 입력을 해달라 요청을 한 셈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여기 answer에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number of is 이미 네 값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죠? 일단 0으로 스타트를 해요. 알파벳 2가 0개 있었음 하고 스타트를 하고 폼은 실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가 입력한 요 글자들을 하나씩 꺼내와요. 그걸 C에다 담은 다음에 걔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C가 소문자이거나 또는 파이썬 동네에선 요 or라는 키워드를 써서 또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글자가 소문자이거나 대문자이라면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아무튼 방금 내가 들고 온 글자가 알파벳 E라면 원래 0이 담겨 있었다면 1만큼 더해서 다시 담고 3이 들어있었다면 1만큼 더해서 4를 다시 담고에 해당하는 할당문을 실행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알파벳 2가 아니었다면 이 할당문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number of is 값은 유지가 될 거예요. 를 저 사람이 입력한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지금 반복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 마스터 2가 적혀 있었다 치면 저만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실행하는 셈이죠. 그래서 M 아니고 A 아니고 S 아니고 T 아니고 요 소문자 E 만났을 때 한 번 더 하고 R 아니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거 두 번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더 하니까 최종적으로 number of is에는 3이 담겨 있게 돼서 3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폼은
써서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면 꽤 빠르게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자, 이걸 while문으로 작성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대괄호 연산자를 막 여기저기 붙여서 적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코드가 조금 더 번잡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미 C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본 적이 있다면 이 포문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의외로 C++라고 C에 약간 확장해서 추가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이런 스타일의 for하고 each를 붙여가면서 첫 줄을 읽으면 깔끔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포문을 보통은 다들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용법을 한번 체감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만 해두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가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연산자 하나랑 새로운 문장 하나를 살펴본 셈이 됩니다. 일단은 대괄호 연산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번째 값 딱 하나를 콕 집어 갖고 들고 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항 연산자예요. 대괄호 안에 적는 건 인덱스 값을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오는 걸 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하나 꺼내오는 작업을 나 대신 자동으로 해줄 것이고 나는 그렇게 꺼내온 값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따박따박 한 번씩 실행해 보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은 for문이라는 문장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대괄호 연산자 적을 때 특히나 이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퀀스의 가장 앞에 있는 칸을 여러분이 특정하고 싶다 할 때는 1이 아니라 0을 씁니다. 그래서 시작은 0번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str 형식 칸 안에 10글자가 있든 100만 글자가 있든 여러분 큰 무리 없이 그거 중에 딱 하나를 골라와서 쓰거나 아니면 걔네들 각각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문장을 실행해 가면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스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사실은 시퀀스 형식을 갖고 한 건 아니고 str 형식을 가지고 str 형식 값을 가지고 저 연산자랑 문장을 사용해 봤어요. 근데 지금 새로 등장하는 리스트 형식 역시나 시퀀스 형식의 일종입니다. 리스트 형식이랑 str 형식은 한 통속이에요. 인트랑 플롯이 그랬듯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용법, 대괄호 연산자랑 포문 둘 다 리스트 형식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형식 설명 끝났냐? 그래서 동일한 점을 봤다면 이제 차이점을 이제 짚어보면 되겠죠? 자, 이 둘의 차이점은 우리 수업 정도 범주에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거 이론 시간에도 살짝 스포일이 되긴 했는데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글자들을 쭉 나열해 갖고 다루기 위한 시퀀스 형식이에요. 반면 리스트 형식은 id 값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시퀀스 형식입니다. 근데 그 예시에서 봤듯이 시연에서 봤듯이 우리가 id 값만 손에 들고 있으면 int3, 인사라는 함수 등등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형식, 모든 값들을 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id 값을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스트 형식 하나를 만들어서 리스트 형식 값 하나를 만들어서 어떤 이름에 담아놓고 쓴다라는 건 마치 그 리스트를 변수의 나열인 것처럼 값을 5개 담을 수 있는 아무 값이나 5개 담을 수 있는 거 정도로 상상하면서 쓰셔도 크게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id 값을 담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리스트에는 id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마치 변수의 나열이다와 같이 그냥 생각하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은 시퀀스 형식은 맞는데 각각 하나하나를 뭐를 다루는 형식이냐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네를 수식으로서 적는 게 달라요. str 형식 같은 경우는 리터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5글자짜리 길이가 5인 str 형식 값에 대한 수식을 적은 셈이에요. 리스트 형식 값을 수식으로서 적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얘는 길이가 5인 0번째 칸에 1 들어있고 1번째 칸에 2 들어있고 와 같은 느낌으로 5칸짜리 리스트 하나에 대한 수식을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서 적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얘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한 다음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인터랙티브에서 한번 요 문장들을 직접 적어봅시다. 요건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폼은 적을 때 프린트 넘버까지 한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여전히 꿈뻑꿈뻑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셔야 폼은의 입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스는 수식 적을 수 있죠. 대괄호 닫고 하면 넘버스에다가 리스트 하나를 담은 셈이 돼요. 그러면 이제 넘버스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357 이 담겨있는 리스트가 넘버스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대괄호 연산자를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2번째 자리에 있는 걸 들고 오고 싶다라면 당연히 7이 나와야죠. 시작은 0번째니까요. 그 다음에 얘 시퀀스 형식이기 때문에 포문의 인 오른쪽에 적는 게 가능해요. 이런 느낌으로 엔터 치면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란색 3줄짜리 출력이 나오는 거 역시나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없죠? 간단해요. 엔터 쳤을 때 5가 나오는 건가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작은 0번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냅니다. 여러분 제가 족보 나눠드린다 그랬잖아요. 작년도 공창컴 등등 옛날에 제가 진행했었던 수많은 수업들에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됐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대괄호 연산자를 쓰긴 쓰되 할당문 적을 때 는 왼쪽 부분에서 대괄호 연산자를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엔터 치고 해서 마지막 넘버스 엔터 쳤을 때 과연 파란색으로 뭐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스에 지금 이미 357 달려 있으니까요. 넘버스 하고 대괄호 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0하고 닫습니다. 그 다음에 는을 때리고 있어요. 할당문을 적고 있습니다. 3.0001 하고 엔터 치면 의외로 오류가 안 나요. 그 다음에 Alt P에서 1번째 칸에는 str 형식 값을 담는 셈이죠. 5 해갖고 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넘버스 하고 엔터 치면 자, 놀라지 마세요. 엔터 치면 그죠?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대괄호 안에 컴마 해가지고 각각의 칸을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0번째 칸에 3.0001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왜 0번째 칸에 3.0001이 담겨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죠? 우리가 담았으니까잖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할당문의 실행에 성공을 한 거예요. 원래 이 넘버스의 0번째 자리에는 인트 값 3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플롯 값 3.0001 같은 거를 다시 담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인트 5가 담겨 있었던 데다가 5 4글자짜리를 담는 게 가능해요. 가 의외로 str 형식이랑 리스트 형식의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리스트 형식 값이 어딘가에 들어있다 라면 3개짜리예요. 3칸짜리예요.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만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해요. 리스트는. 근데 str 형식은 이게 안 됩니다. 해볼게요. hello의 4번째를 느낌표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 꺼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템 어사인먼트 지금 할당 어쩌고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대괄호 연산자 이 좌항 수식을 할당문 왼쪽에다 적어놨는데 str 형식은 이렇게 이 소문자 5만 느낌표로 바꾸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데입니다. 형식이랑 관련된 오류가 나와요. 괜찮아요? 대괄호 연산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할당문 적을 때 근데 는 왼쪽에서도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str 형식은 이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리스트 형식 다룰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000 일단 담아놓고 사용자 입력 3번 받아서 000 대신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차곡차곡 담아놓고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들고 다니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과제 넘버원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짜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싶을 때는 대괄호 연산자 하면서 할당문을 이런 느낌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 형식의 중요한 특징은 그 리스트 형식 칸에 담기는 내용물을 아무 때나 여러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진짜 변수인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처음에 3 담아놨다가 임시로 0 담아놨다가 나중에 3으로 바꿔 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각각의 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값들 5개, 7개를 한꺼번에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간에서는 그냥 리스트 5칸짜리, 7칸짜리 리스트 하나 미리 이름 하나에다 담아놓고 대괄호 0번째는 뭐 1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값을 바꿔가면서 진행하면 엔간한 데이터랑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괜찮아요? 차이점 3가지 기억나네요? 첫 번째 차이점 뭐였습니까? 우리 수업에선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꽤 자주 등장하는 게 첫 번째 차이점, 둘 다 시퀀스 형식인데 뭐의 나열을 다루는 건지가 다르다 그랬어요. str 형식은 글자의 나열이고 리스트 형식은 id 값의 나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 적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따옴표 해갖고 헬로 적을 수 있고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대괄호 컴마 해가면서 구분해서 적는 게 가능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str 형식과 다르게 리스트 형식은 내용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나중에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str 형식은 그게 불가능해요. 막혀 있습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str 형식 프로그래머가 갑이잖아요. 지 맘대로 막아놓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반부 만약에 8주차의 시험을 본다면 우리 수업에서 전반부에 다루기는 어렵고 만약 9주차의 시험을 본다? 그러면 8주차 정도에 아마 소개 정도 하고 시험 보러 갈 만한 그 정도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동네도 재밌는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미래의 여흥으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3가지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리스트 소개까지 끝났어요. 우리 대괄호 연산자랑 폼은 아직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 봅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시퀀스의 내용물 각각의 칸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냐에 대한 거였어요. 이걸 바탕으로 자, 시퀀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퀀스에 담겨있는 글자 하나하나 꺼내오고 뭘 하네 말고 시퀀스 그 자체, str 그 자체, 리스트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게 뭐냐를 따진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시퀀스에 지금 내용물이 총 몇 개가 들어있냐, 몇 칸짜리냐 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자, 이 정도는 같이 해보죠. 과제 넘버 2 설명까지 지난번 과제 넘버 1 설명 강사반에서는 대충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여러분이 세 번째 목표에서 조교반 친구들한테 털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블레임하지 않겠습니다. 자, awesome 하면 얘 7글자짜리죠. 그쵸? 7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을 len 호출식 괄호 안에 적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엔터 치면 당연히 7이라고 나옵니다. 저 시퀀스 7글자짜리네요. 7하고 우리한테 말해줘요. 그리고 str 형식뿐만 아니라 동등한 시퀀스 형식인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놨을 때도 역시나 250이면 3이네요. 그 다음에 30, 이거 지금 숫자 하나죠? 얘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오류네요. 당연히 여기서 오류가 나옵니다. 왜냐? 인트 형식은 시퀀스 형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30 부분은 1 해주면 좀 좋을까 싶긴 한데 파이썬 동네에선 칼같이 숫자 형식이랑 시퀀스 형식 구분해 가면서 다루기 때문에 오류를 뱉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true, false 문제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7, 자, 그런 true, false 문제가 아니잖아. 아무튼 7, 3, 그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제가 소득세를 3분의 1을 걷어가는 문제가 완성되는 거죠. 아무튼 그럴싸하죠. 여기서 형식 오류 나올 수도 있죠. 그죠? 파이썬 동네는 str 더하기 int를 허용 안 하는 동네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구분을 해도 그럭저럭 일관적으로 형식을 다루는 프로그래밍 동네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en이라는 친구는 함수고 인수로 받은 컬렉션의 내용물이 총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아마도 length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글자들 사용자가 인풋해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자가 세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인풋 해갖고 일단 choice라는 변수에 담았는데 그 choice에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이 길이가 3이냐 5냐 우리가 분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이 len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괄호 연산자 쓰면 사용자가 첫 번째로 입력한 글자, 두 번째로 입력한 글자를 구분해서 꺼내오는 게 가능하죠. 그걸 쓴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숫자 야구 게임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 하면 인풋 한 번만 호출하고 그럼 저 사람이 1, 2, 3 하고 엔터 쳤다. 그러면 길이가 3인지 확인해서 3이 맞다면 한 글자 한 글자씩 빼서 인트값 1, 인트값 2, 인트값 3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G를 호출하도록 하면 그 사람이 숫자이고 이번 한 이닝을 던질 수가 있게 저 사람이 한 번만 입력하고 엔터키 쳐도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건 이제 보물찾기 게임은 그게 좀 힘들 거예요.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한 자리냐 두 자리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숫자야구 게임은 그렇게 편하게 서비스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이제 보물찾기 게임은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숫자야구 게임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6명 친구들 대부분도 다 그렇게 보물찾기 게임으로 해서 목표 3까지 완료를 해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요 len이라는 친구를 쓰면 저 사람이 지금 몇 글자 입력했냐 좀 더 일반화해서 요 시퀀스에 지금 값이 몇 개 들어있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length가 필요 없습니다. for문을 쓰면 돼요. 차곡차곡 더하면 됩니다. 근데 평균을 구하고 싶다. 평균은 그죠? 합을 구하고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len이라는 함수를 아마도 쓰시게 될 겁니다. 또는 자 지금 3칸짜리가 있는데 내가 쓰다 보니까 값을 더 담아야 돼요. 그러고 싶을 때 만약에 3칸짜리였으면 6칸이 되도록 512칸이었으면 1024칸이 되도록 그렇게 고치고 싶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 len이라는 친구를 써서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럴싸하죠?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면 확실히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고 싶은 상황에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ange라는 친구 마지막으로 소개하면 슬슬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우리 지금 49분 남았어요. 퇴근까지. 오늘은 일찍 끝낼 수 있겠는데? 조교님 반 퇴근했나 살짝만 보고 올게요. 조교님 반 아직 수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range라는 친구 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리스트 형식을 좀 더 예쁘게 다루기 위한 준비가 얼추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차이점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일단 0, 0, 0 담아놨다가 나중에 인풋 해가지고 바꿔 담는 게 가능해요, 리스트는. 그래서 리스트 형식의 특성상 얘는 일단 미리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리스트를 만들어 뒀다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각각의 칸에 담겨 있는 값을 개별적으로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트를 좀 더 유연하게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했듯이 일단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담아두고 인풋 해가지고 다른 걸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고 싶을 때 우리는 먼저 할당은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3칸짜리 리스트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주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7칸짜리 적고 싶다. 컴마 6개 해갖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의 리스트라는 친구를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그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 두고 나중에 사용을 하는 시나리오가 자주 생겨요.
문제는 이게 3칸, 7칸이 아니라 100만 칸짜리 리스트. 우리가 지금 뭐 인구 주택 총조사 막 그런 걸 하느라 내 지금 통계학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 대상 샘플 인원이 100만 명이에요. 그 100만 명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리스트에 담아놓고 폼은 하나만 작성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요. 근데 그 100만 명 한 명 한 명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다든가 파일에서 읽어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손에 들고 와서 차곡차곡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목표는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미리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이런 느낌으로 수식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컴마를 99만 9,999번 적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복붙으로 할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2개, 4개, 8개, 16개, 32개 20번 안에 끝나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긴 하지만 코드가 엄청 지저분할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100만이라고 숫자를 지정해주면 적당히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나한테 던져주는 그런 느낌의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면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간결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range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마지막으로 복붙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리스트는 형식 이름입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어떤 값을 가지고 리스트 형식 값을 내가 얻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죠. 마치 int 괄호 열고 닫고 했을 때처럼요. 여기서는 지금 리스트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그 안에 range 괄호 열고 닫고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는 비슷한 느낌인데 인수를 2개를 지정을 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 괄호 열고 range 괄호 열고 10 하고 괄호 닫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총 10칸짜리 리스트가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 값으로 나와요. 그리고 0번째 칸에는 int 값 0이 9번째 칸에는 숫자값 9가 int 값 9가 담겨있는 채로 내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 할게요. 100 하면 당연히 0부터 99까지 총 100칸짜리 길이가 100인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0부터 99까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면 이어는 1986 이거 제 생년입니다, 여러분. 대박. 저 주민번호 뒷자리 1로 시작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이제 대부분 3으로 시작하는 거죠. 세대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살짝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2002 월드컵을 사회책에서 구경했잖아요. 지금 격세지감입니다. 아무튼 이어는 1986하고 아까랑 유사한 느낌의 수식인데 이거 하면 지금 이어 더하기 100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건 사실은 지금 1986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2086 한 거죠. 같은 느낌으로 보면 1986부터 시작하는 총 100칸짜리 리스트를 만들어준 셈이 돼요. 그래서 1986 이상, 2086 미만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만약에 제 손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북에다 담아놨다 칩시다. 그럼 이거 지금 대거를 1 하면 제가 만 나이로 1살일 때 연도는 1987년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얘는 지금 나한테 100칸짜리 리스트를 주는 셈이 돼요. 100만 하고 싶다? 그러면 10 대신 100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칸을 나열해 둔 다음에 중간중간 대괄호 0은 어쩌고 대괄호 1은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칸에 담겨있는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100만 명 정보 다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폼을 한번 촥 돌리면 인구 총조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ange는 일단 형식의 이름입니다. 파이썬 3에서는 이게 맞아요. range하고 엔터 치면 이 클래스 range라고 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리스트도 형식 이름이고 range도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일단 리스트 형식 내지는 포문이랑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뭔가 정도까지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했던 거는 우리 지금 예를 놓고 볼게요. 자, int 한 다음에 여기다 작은 따옴표 3 하면 숫자 3 얻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 짧은 수식, range 괄호 열고 닫고 수식은 내 손에 range 형식 뭔가를 쥐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괄호 안에 적은 수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리스트 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ange 뭔가를 갖고 리스트 뭔가를 만든 셈이 돼요. 마치 플롯 괄호 열고 int 괄호 열고 작은 따옴표 3 한 거랑 유사한 느낌이에요. 얘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0 나와야겠죠? 지금 구도 관점에서는 형식 이름 괄호 열고 형식 이름 괄호 열고 수식 한 거랑 저 위에 거랑 동치가 되는 겁니다. 긴 한데 지금은 그런 자세한 거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용법 느낌으로 그냥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desired length는 256 같은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가 있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 desired length가 나오는 수식을 괄호 안에 적어서 요 일종의 패턴을 수식으로 완성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256칸짜리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range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포문의 in 오른쪽 자리에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용하는 경우 저도 한번 해볼게요. for number in range 10 같은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10을 갖고 range 하나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하나하나를 뽑아서 넘버에다 담아줄 겁니다. 저는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아까 리스트에 들어있었던 그 순서 그대로 0부터 9까지를 하나하나씩 뽑아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C 동네에서 내가 포문을 자주 써봤다. 거기서의 용법이랑 유사하게 파이썬 동네에서도 내가 하고 싶다. n은 0부터 99까지 와 같은 느낌으로 포문의 첫 줄 구성하고 싶다면 이 range를 방금 봤던 용법대로 포문의 첫 줄에 in 오른쪽에다가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range라는 친구는 예를 들어 5부터 10까지 하면 5 이상 10 미만의 숫자들을 하나씩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긴 한데 우리 아예 생으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range 만약에 쓴다 내가 지금 3칸짜리가 필요해. 값을 3개 담아야 돼. 7개 담아야 돼. 50개 담아야 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값들을 한데 모아서 담기 위한 리스트 덩어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리스트 괄호 열고 range 괄호 열고 표현을 쓸 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실습에서 실습이랍시고 반쯤 이론인 수업 내용의 정리가 끝이 나요. 자,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대괄호 연산자랑 포문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을 추가로 소개를 했어요. 차이점이 3가지 있었습니다. 수식 적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글자를 담냐 id 값을 담냐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리스트 형식은 0번째 자리에 담겨 있는 것만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str 형식은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기 위한 시퀀스 자체를 다루기 위한 요소들로서 len이라는 함수 소개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몇 글자 입력했는데 같은 거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range라는 형식은 약간 패턴 느낌으로 일단 들고 가둔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이 무난하게 과제 넘버 1을 마치시면서 과제 넘버 2도 마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 넘버 2 설명서 살짝 구경해보고 오늘은 조교님 반보다 강사반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두 번째 과제고 이게 작년도는 이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출제된 첫 번째 과제가 올해 신설된 겁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지난 수업 너무 쉬웠다.
이번에는 더 어렵게 진행해야 된다 해서 과제를 하나를 더 출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놓고 보니까 그럭저럭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출한 6명 친구들도 대부분은 잘 냈어요. 자기 느낀 점 안 적었는지, 두 번째 목표 지금 달성하는 솔브 내용을 잘 적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공지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과제 넘버 2예요.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시작은 0번째란 말이에요. 이제 1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0등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0등을 한다라는 건 그 집단에서 우열을 가르기 위한 기준이 존재할 때 내가 다른 어떤 친구랑 대결을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이겨야 비로소 참된 풀 리그 전에서의 0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세계에는 동점, 승자승 그딴 거 없기 때문에 0등을 해야 항상 내가 이겨야지만 0등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넘버 2는 잠깐만 은이 아니라 는이죠. 는 누가 0등상을 가져갈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타적인 친구들은 저 0등 안 해도 되는데 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0등을 못 하시면 이 과제 점수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0등을 할 수 있도록 매우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끝내고 여러분이 제출한 파일들을 모두 모으면 우리 조교님이랑 저 포함해서 63명의 캐릭터 정보랑 63개의 두 캐릭터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모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우리 수업에서 가장 우월한 캐릭터, 가장 우월한 평가 기준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를 최종적으로 겨루는 게 이번 과제 넘버 2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생방송을 할 거고 유튜브 박제를 할 거고 진짜 0등 한 분한테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드실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막 복잡한 얘기했는데 얘도 결국은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homework 2.zip 압축을 푸시면 파일이 2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homework2 mymodule.py 파일이랑 homework2 tester.py 파일 2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둘 중에 mymodule이란 친구 있죠. 모듈이란 단어가 이번 실습에서 살짝 등장했는데 다다음 시간에 정식으로 소개할 것 같아요. 자, 요 myModule 대신에 지난 과제 1처럼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적절한 이름을 대신 적고 스타트를 합시다. 이 파일의 내용물을 채우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지금 과제 설명서, 과제 진행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옆에다 펼쳐놓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tester.py 파일을 우클릭해서 edit with idle로 한번 열어봅시다. 파일 2개 중에 하나는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파일 이름 자체를. 그 다음에 tester라고 적혀있는 .py 파일은 지금 살짝 열어서 첫 줄 보시면 임포트 문이 적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생긴 임포트 문이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 보면 import homework2 mymodule as me 하고 엔터를 쳐놨어요. 이 homework2 underscore mymodule 이 부분은 사실은 파일 이름을 적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방금 고친 그 파일 이름이 여기에 대소문자 포함해서 예쁘게 잘 적혀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고치도록 합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homework2 tester.py 파일을 열어서 첫 줄 보면 import 문이 있어요. import 문, 요 import랑 as 사이에 요 이름을 방금 내가 고친 파일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얘는 일단 Alt 탭으로 내비두세요. 자, 요 테스터 어쩌고는 여러분의 캐릭터 정보랑 여러분의 두 캐릭터의 우열을 가르기 위한 코드 덩어리가 우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정을 내려주는 내용물이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쟤는 사실은 크게 구경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제로 건드릴 코드는 방금 이름을 바꾼 이 친구입니다. 우클릭해서 edit with idle로 열어보시면
잠깐 창을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주의할 점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뭐 지금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고 보시면 그래서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의 분신, 여러분의 아바타에 해당하는 이 지금 승자독식 게임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빵 게임에서 내 캐릭터는 뭐 하는 놈이냐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 하나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스트의 0번째 자리는 지금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치는 총 6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치는 마이스탯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이스탯에는 길이가 7인 리스트를 담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번 과제 목표예요. 그리고 0번째 칸에는 여러분 캐릭터의 이름 str 형식으로 잘 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1번째부터 6번째까지 칸에는 여러분 캐릭터의 str, 이게 뭡니까? 그죠? 힘이고 요거는 그죠? 힘민 커는 뭐의 약자입니까? 보통 여기에 뭐 VIT 같은 거 적는 게임도 있죠. 그러면 바이털리티가 되겠죠. 커는 constitu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건강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int 이건 뭡니까? 그죠? 지능이죠. 이거야말로 지능이죠. 이거는 지혜가 될 거고 얘는 매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던전스 앤 드래곤스라는 게임 알아요? 20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성인 4, 5명이 모여서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당신은 용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상을 주먹으로 팬다. 주사위 한번 굴려보세요. 20 나와요. 당신은 성공적으로 드래곤의 뺨을 주먹으로 갈겨서 드래곤을 크리티컬 히트로 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느낌의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에서 능력치 6개를 이렇게 골라서 씁니다. 아무튼 간에 이 6개 능력치를 여러분 캐릭터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커스터마이즈해서 담아주시면 돼요. 생각해보니 지금 답을 여기다 적어놨네요. 저란 놈은 늘 이렇죠. 조건이 있는데 자, 막 6개 능력치 전부 다 65,535 이렇게 적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리터럴 더 길게 적나 대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6 능력치의 합은 무조건 100이 돼야 됩니다. 99도 안 돼요. 101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능력치 합이 정확히 100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코드는 자, 힘은 0이에요. 민첩이 100입니다. 나머지 다 0이에요. 그래서 민첩 몰빵한 느낌으로 지금 능력치를 지정해 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 한국말 적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요 6개, 6대 능력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대로 분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 과제의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과제 넘버 2에서는 임의의 NPC를 만들어서 여러분 캐릭터랑 싸움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 2명의 캐릭터 정보를 각각의 이름에다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왼쪽 캐릭터가 나라면 왼쪽이 이겼음이라고 리턴해야 됩니다. 오른쪽 캐릭터가 나라면 오른쪽 캐릭터가 이겼음이라고 리턴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나인지는 직접 알려주진 않아요. 일단 확실한 건 둘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납니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무조건 내 캐릭터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은 리턴 3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터럴 적어놨죠? 자, 여기서 이제 왼쪽 친구가 이겼다면 여러분은 음수를 리턴하면 돼요. 오른쪽 친구가 이겼다면 양수를 리턴하면 됩니다. 비기는 건 없어요. 무조건 승부를 내야 됩니다. 한 명 뒤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승부를 내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리턴 3이라고 적었으면 왼쪽 캐릭터가 난지 오른쪽 캐릭터가 난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오른쪽 친구가 이겼다라고 적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무지성으로 과제를 진행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마이스탯 잘 작성하고 요 듀얼 함수 정의 내용물까지 잘 작성했다면 tester.py 열어놓은 상태에서 F5를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일단 지금 능력치는 흠결이 없습니다. 합이 100이고 잘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듀얼 함수정의 내용물을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쫙 검사하다가 이런 식으로 NPC를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는데 자, 왼쪽 캐릭터가 나고 오른쪽 캐릭터가 얘일 때 아까 전에는 오른쪽이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순서를 뒤집어서 가면 이번엔 왼쪽이 이긴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P 대 2P 했는데 2P가 이겼어요. 근데 2P 대 1P 이렇게 뒤집으면 이때는 여전히 2P가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일관적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능력치를 난 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난 능력치 합을 10으로 하겠어.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F 눌러서 실행하면 잠깐 이거 완벽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확인해서 패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듀얼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포멀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요 듀얼 함수정의 내용을 적을 때 여러분이 일단 목표는 무조건 내 캐릭터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요 레프트랑 라이트 두 개의 이름으로 특정되는 두 명의 캐릭터 정보만 가지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레프트 대괄호 0번째랑 라이트 대괄호 0번째를 비교 이런 간단한 코드들만 작성해 가면서 대결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가 더 우월하다면 음수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열심히 막 분기 하다가 요 조건식까지 참이면 요 조건식까지 계산 결과 값이 true에 준한다면 이건 확실히 레프트 승이 맞다 라는 게 확정되는 그 타이밍에 return -1 하고 엔터 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플레이어 승, 레프트 승이라고 여러분이 말한 셈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캐릭터가 더 우월하다라면 양수를 리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레프트일 때 이겼다 라면 그 동일한 상대랑 1PP 이 자리만 바꿔서 다시 승부를 했을 때도 역시나 내가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왼쪽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는 없어요. 능력치가 완전히 똑같다면 이름을 가지고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63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내 캐릭터랑 완전히 똑같은 능력치인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아마도 나랑은 이름은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능력치가 다르다라면 이름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그 6가지 능력치만 가지고 승부를 내시도록 코드를 짜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달리 말하면 0번째 칸을 비교한다라는 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값이 전부 다 똑같을 때만 이름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해서 잘 작성해 두시면 방금 전 그 테스트가 제출 완료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한국말로. 그걸 보시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여러분 지금 파일 2개 있었죠? 그 2개 다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그대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제 코멘트 적는 곳에 느낀 점까지 적어주시면 제출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은 지금 여기는 목요일이라 적혀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일요일, 목요일보다 3일 뒤로 지금 연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축제 잘 즐기시고 숙취를 행오버를 껴안은 채로 주말의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제 안 가도 된다? 다음 주 실습 때, 이론 수업 실습 수업 때 와서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평가 규칙은 간단해요. 기한 안에 제출하시고 여러분이 제출한 거 제 거 테스터에서 돌렸을 때도 제출 가능이라고 뜨면 만점입니다. 자, 궁금한 거 많죠? 일단 지금 요 얘기만 듣고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석은 저만 칠게요. 왼쪽 캐릭터의 힘 능력치가 나오는 수식을 적는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봤던 대괄호 연산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eft 하고 힘은 1번째니까 1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오른쪽 캐릭터면 right에 1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오른쪽 캐릭터의 힘보다 큰지, 얼마나 큰지가 나오는 수식을 정의다 칩시다. 자, 왼쪽이 100이에요. 오른쪽이 99예요. 내 손에 숫자 1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면 레프트의 1번째 능력치랑 오른쪽 캐릭터의 1번째 능력치를 여기선 뺄셈을 하면 되는 거죠. 능력치가 동일하면 0일 것이고 왼쪽이 능력치가 더 크면 양수가 나올 것이고 등등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얼마나 작은지로 갈 거면 부호를 바꾼다 는 뺄셈에서는 좌항 우항을 위치를 변경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힘이 높은 캐릭터가 이김 같은 느낌으로 이 대결의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구성한다 칩시다. 힘이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부연하면 레프트의 힘이 더 높다면 음수를 위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라이트의 힘이 더 높다면 양수를 위턴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뺄셈을 놓고 봅시다. 라이트 빼기 레프트 하면 자, 이게 양수가 나온다라는 건 오른쪽 캐릭터의 힘 능력치가 더 큰 거죠. 좌항이 더 큰 거죠. 그죠? 얘가 지금 차라고 할게요. 차에다 담는다 치면 자, 이 차 값은 라이트의 힘이 더 높다면 양수입니다. 그죠? 레프트의 힘이 더 높다면 우항이 더 큰 거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동일하다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힘이 높은 캐릭터가 이긴다 라면 여기서 차가 0이 아니면 이라고 우리가 조건식을 적을 수 있어요. 0이면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첩이나 다른 능력치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차가 0이 아니다 그러면 힘 능력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 능력치가 차이가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크다는 거고 둘 중에 누가 크냐는 이 차값의 부호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 부연을 한번 해볼게요. 차가 0보다 작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차가 0보다 크다면 양수를 리턴하면 됩니다. 왜냐? 차가 0보다 크다는 건 라이트가 더 컸다는 얘기니까 라이트가 이긴 거니까 양수를 리턴하면 돼요. 근데 지금 봐요. 음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양수면 1을 리턴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축약이 가능합니다. 그냥 리턴 차를 하시면 돼요. 그죠?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만족하죠? 지금 비기는 상황은 아예 조건식단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복붙을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복붙을 해볼게요. 이제 힘 능력치가 서로 달랐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승부는 끝났습니다. 근데 리턴을 안 했다는 힘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민첩으로 간다 칩시다. 힘이 동일하면 민첩이 점점점 같은 느낌으로. 자, 힘이 서로 달랐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힘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민첩 능력치를 비교하고 싶다. 그럼 이 인덱스 나오는 수식만 1에서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걸 6번을 단단다다닥 적으면 일단은 서로 비교를 하는 코드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6개 능력치가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테스트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비교는 아쉽지만 str 빼기 str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요거는 인터랙티브를 가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ABC가 ABD랑 비교를 하면 이거 지금 너무하잖아. A랑 C랑 비교가 파이썬 동네에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true가 나와줘요.
오케이? A가 C보다 작냐? 물어보면 true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A, B, D, E랑 A, D, B랑 비교를 한다 치면 얘는 어떨까요? 하면 얘는 역시나 true를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서 왜 true를 리턴을 해주냐는 우리 출석부에서 이름 순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 보면 돼요. 첫 번째 글자 비교해서 같으면 두 번째 글자 비교하고 등등등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순으로 비교해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치가 같으면 이름은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갖고 그냥 부등호 한 번만 때리면 아무튼 누군가가 이기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만큼은 이제 레프트의 0번째 레프트의 이름이 마스터 2가 맞다면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내 캐릭터냐 아니냐를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이 마지막만큼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게 맞다면 그게 나니까 마이너스 1,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에가 마스터일 테니까 1,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이름 갖고 비교하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 짜셔도 통과될 겁니다. 까지 하는 게 과제 넘버 2의 목표예요. 이게 출제되면 중간고사 날 전까지 과제 넘버 3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캐릭터는 나의 분신입니다. 이름, 능력치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잘 정해놓고 걔가 무조건 이기도록 듀얼을 한번 작성을 시도를 해보세요. 적당히 됐다 싶으면 F5 눌러서 테스터 가서 F5 눌러서 실행해서 제출 가능 뜨면 축제를 즐기다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 실습할 일은 다 끝났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을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옆반도 다 끝났겠지?